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50대 초반 여성이 겪으신 제주도에서의 특별한 2박 3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별 후 5년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갑작스럽게 만난 한 남자와 나누는 설렘,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파동들을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제주공항에 내리는 순간 나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여행도 설렘도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마저도요. 이번 제주 여행은 친구의 강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50대가 뭐 하는 거냐? 세상은 아직도 아름다워. 눈 좀 떠. 공항에서 나온 나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혼자 운전하는 제주의 해안도로. 바람이 머리를 헤집었습니다. 바다는 파란색이었고 하늘도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런 파란색 사이에 나는 작은 점 같았습니다. 첫날 저녁 나는 해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여자. 아마도 누군가의 눈에는 외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쳤습니다. 눈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날씨 좋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뒤에는 대화가 따라왔습니다. 그 대화 뒤에는 저녁 식사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뒤에는 시간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오신 건축가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2년 정도 말이에요. 나는 사별 후 5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들 속에서 우리는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처럼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나는 그 연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제주에?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위해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요. 그 첫밤 나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의 목소리가. 5년 동안 나를 채우지 못했던 무언가가 단 몇 시간의 대화로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회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그 설렘이 뭔지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환상일까요? 하지만 내 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빠르게 뛰었습니다. 둘째 날은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휴대폰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침 드실래요? 좋은 카페 알아요. 나는 얼굴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50대의 여자가, 사별한 여자가 이렇게까지 설렌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20대 같았습니다. 아니, 20대보다도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해 본 후 다시 누군가에게 설레는 이 감각이 말이에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순한 글자들인데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다니요. 카페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처음부터 다시 떨렸습니다. 어제 본 그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어제는 황혼이었지만 오늘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빛 속에 그는 더 또렷했습니다. 그의 얼굴의 잔주름들, 눈가의 피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 순간에 밝아지는 표정이요. 잘 주무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못 잤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미안했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의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한라산 자락, 주상절리 해변, 작은 마을의 카페. 하지만 어디에 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닿는 정도였습니다. 돌을 밟으면서요. 그리고 그의 손이 내 팔꿈치 근처로 왔습니다. 마치 나를 잡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핑계로 내 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움직임이 자연스러울까요? 어색할까요? 하지만 그는 내 손을 가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5년 동안 나는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마지막으로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떨렸습니다. 나처럼요. 좋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걷는 시간들이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요즘 일이 의미 없게 느껴져요. 혼자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반복이에요. 뭔가 부족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 감각을요. 5년 동안 나도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건데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이요. 그래서 저도 혼자 나왔어요. 뭔가 바뀌길 바라면서. 그가 계속했습니다. 뭔가 바뀌셨어요? 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오후가 되자 우리는 작은 마을의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화를요. 그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0년을 함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없었다고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다고요.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으로 1년을 투병했던 그 시간들. 그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를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불안감. 그리고 그를 보내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5년을 혼자였어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까지 들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가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그의 숙소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주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왜요? 당신을 만나기 전과 후가 나뉠 것 같아서요. 이 순간이 그 경계가 될 것 같아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이게 끝난다는 걸 알아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그 다음엔 뭐가 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안았습니다. 팔로요. 지금은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은 그냥 여기 있는 우리만 생각해요.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올래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현악기가 다시 소리내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울리지 않던 감정들이요. 그의 손길 위에서, 그의 목소리 속에서, 그의 눈빛 안에서요. 우리는 천천히 시간을 가졌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느리게, 깊게, 그리고 충분히 느끼려고 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뭐가 이렇게 나약하게 미안할 것도 없어요. 그가 내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는 살포시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입술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나의 몸을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온몸의 세포 모두 하나하나가 꿈들대고 요동쳤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나를 깊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는 또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오랜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서로를 함께 느끼고 연주했습니다. 그 밤을 통해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아직 누군가를 원할 수 있다는 걸, 아직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요. 창밖에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색깔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흑백이었어요. 근데 당신을 만나고 나니까 색깔이 보여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당신은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네. 따뜻하고 부드럽고 희망 같은 색깔이요. 얼마 후 눈을 떠보니 나는 그의 팔 안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각이 있었나요? 이런 평온함이, 누군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안정감이요. 당신은 꿈이에요. 아니면 현실이에요? 그가 깨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억이 하나의 추억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 같아서요. 셋째 날 아침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난다는 걸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시간을 썼습니다. 아침을 함께 했고 한 번 더 산책을 했고 카페에 앉아 서로를 봤습니다. 서울 가시면 연락하실래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상처가 많아서 현실로 돌아가면 이 마법이 깨질 것 같아요. 그래도 소망은 언젠가 또 만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내 인생에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이 나에게 증명해 준 거 있어요? 뭐요? 난 아직 사람이라는 거,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는 걸요. 이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의 마법 같은 2박 3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존될 수 있는 기억이 될 테니까요. 그래도 고마워요. 내가 말했습니다. 나를 깨워줘서요. 아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며요.
공항에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길게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50대의 두 남녀가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안고 있는 모습을요. 안녕. 그가 속삭였습니다. 다시 만날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둘 다 기억할 거예요. 영원히요. 비행기에 탄 후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작아지는 건 이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커지는 건 따뜻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혼자이지만 영혼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나를 원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SNS에서 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던 해변의 사진이요.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걸요. 때로 나는 그 2박 3일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것이 꿈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에 남아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던 온기, 그리고 그 감각이 나에게 말해줍니다.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아름다웠던 현실이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꼭 계속되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반짝이고 사라지는 불꽃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가져다 주는 따뜻함과 위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50대 초반의 여자인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로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배우자를 잃으신 분도, 관계를 정리하신 분도, 혼자라고 느끼시는 누구나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설령 그 만남이 영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나눈 감정의 순간들은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주는 따뜻함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